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 장명훈 원장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사항은 장명소를 선택을 할 때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통상 세상에 아기가 출생을 하거나 또는 기존의 이름들이 나쁘다고 판명이 되었을 때 이름풀이를 해본 결과 말씀입니다. 그때 그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장명소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아기 태어나서 신생아 이름을 짓거나 기존의 이름을 개명을 할 때 장명소 선택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통상 일반적으로 지금 세상은요, 뭐든지 그 온라인으로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름 짓는 일도 인터넷 그 포털 사이트 아시죠?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네이트라든지 카카오 이런 데를 다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키워드를 말이죠. 키워드 장명, 개명, 장명소, 유명한 장명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키워드를 검색창에 찍으면은 장명소가 우수수 쏟아집니다. 너무나 많아가지고 장명소가 어느 곳이 진짜이고 어느 곳이 가장 잘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통상 포털 사이트에서는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광고라는 홍보, 돈을 주고 한다는 얘기예요. 돈을. 그래서 돈을 많이 내면은 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상단에 노출이 되면 한번 딱 클릭했을 때 클릭 단가로 많은 금액이 소진이 되죠. 광고비라는 것이 요즘은 한 달 내내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클릭 단가로 운영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워드가 유명할수록 그 비중도가 높을수록 광고비가 많이 소요된다. 심지어 어떤 장명소는 수백만 원 한 달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내고 상단에 노출이 되는 것을 클릭 단가로 운영하는 광고라고 그러는데, 일반인 분들은 맨 위에 있는 장명소가 가장 유명하고 잘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저도 처음에 옛날에는 뭐 어떤 물건을 산다든가 했을 때 맨 위에 있는 것이 제일 괜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장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를 보고 장명소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장명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내 카페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명을 하기 위해서는 사주 명리 공부가 선행이 돼야 된다. 사주 명리 공부란 1년, 2, 3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당히 오랫동안 좋은 스승을 만나서 전수를 받고 또 많은 서적을 보고 해서 또 임상 경험이 풍부해야만이 사주 명리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저도 오래됐습니다만은 사주가 끝도 끝도 없어요. 제대로 내가 이 얘기 해놓고 이게 맞는 것인지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주 공부란 무궁무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면 딱 잘라서 그게 정답이다라고 함부로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이 또 사주 명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장명을 할 때는 그런 사주 명리 공부를 끝까지 완성을 해서 해야 되냐? 그런데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 된다, 어느 정도가 뭐냐? 사주 용신과 희신이라고. 용신과 희신. 희자는 뒷부리 짰습니다. 용신과 희신. 용신과 희신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라야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용신과 희신은 자원오행이에요. 자원오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 이게요. 이름을 지을 때 자원오행이 뭐냐? 사주에 필요한 기운을 넣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명법도 있긴 합니다만, 정통 한자 수리 성명학, 정통 한자 수리 성명학이요. 성명학. 이게 대종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정통 한자 수리 성명학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99% 정도? 이 정도 정통 한자 수리 성명을 채택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통 수리 성명에도 여러 가지 따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우리나라 장명가님들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 IMF가 있었죠. 1998년 그때 IMF 이후에 또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명예퇴직자가 우수수 쏟아졌죠. 그분들이 나와서 혹시 장명을 하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장명업에 뛰어든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른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주 공부가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 그따식으로 좀만 공부하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여러 가지 장명법이 있으나 정통 한자 성명학에서도 모르는 내용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장명가마다. 예를 들자면 불용한자라는 게 있어요. 불용한자를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싹 있는데, 그런 한자를 말씀드리면은 누가 그러더냐고, 왜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장명가마다 좀 견해가 다른 것이, 가장 중요한 이런 불용한자라든지 또 음양을 맞추는 거라든지 음양, 짝소수, 그 다음에 이름에서 보면 의외로 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풍명, 폐명이라는 게 있어요. 풍명, 바람풍자하고 폐명. 이게 뭐냐면은 한자가 성씨를 포함해서 모두 가로로 갈라지거나 모두 세로로 갈라지는 경우를 풍명, 폐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내가 몰랐으면 빨리 시정을 해야 될 텐데, 대부분 장명가님들이 그래도 개성과 주관이 있어 그런 거는 몰라도 누가 또 그러더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르면 수요자, 말하자면 소비자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오래 사는 세상 아니에요. 100세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쓰는 기간이 많이 길어졌어요, 옛날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명학이 정착이 됐어요. 과거에는 성명이 정착이 안 됐을 때는 그냥 철학관 가서 이름 지어주십시오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적당히 보고 이렇게 붓글씨로 딱 써서 이름 하나, 이름 석자를 이렇게 줍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그냥 출생신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모든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에 다 맞춰서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자원오행, 많이 틀려요, 말하자면. 사주에 필요한 기운이 뭔가 많이 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부 사주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인터넷 온라인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장명이나 계명 키워드를 치고 들어가면 장명사 많이 있잖아요. 그럼 딱 클릭을 해볼 거 아닙니까? 물론 클릭 한번 하면 해당된 장명소는 이제 광고비가 또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클릭을 해보면 홈페이지가 노출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라는 것은 본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장명가가 어떻게 프로그래머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산 프로그래머가 벤치마킹해서 그럴싸하게, 물론 장명가의 의견을 다 넣겠죠. 그래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 이론 등등도 본인이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홈페이지만 가지고 보면은,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요, 자기가 최고다, 나는 장명계에서 최고 유명하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거를 처음에 본 사람은 언뜻 믿을 수도 있겠으나 믿을 수가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홈페이지만 보고 장명소 선택을 한다, 상당히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우수수 쏟아진다고 그랬죠, 장명소가. 그 중에서 책 보니까 이 홈페이지가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짓는 경우 위험천만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장명소 인터넷 선택을 할 때는 최소한 그 장명가가 쓰는 글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물론 홈페이지에 쓰는 글도 있겠어요. 근데 그거 직접 본인이 썼느냐가 중요하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우당 장명원 전수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블로그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뭐 네이버 블로그, 뭐 다음 블로그, 히스토리 블로그, 그 다음에 유튜브,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밴드 다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카페라는 것은 많은 그 네티즌들이, 회원들이 들어와서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카페 지기가 장명가이면서 카페 지기 글을 쓰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 금방 신뢰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또 블로그는 더더군다나 본인이, 장명가 본인이 쓰는 글로 돼 있어야 돼요. 물론 댓글들은 다른 분들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을 보면은 감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당히 그냥 홈페이지만 보고 이 괜찮은 장명소일 것 같다, 홈페이지 그림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명가 본인이 뭔가 하는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옛날에는요,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름을 지을 때
손녀가 태어나거나 손자가 태어났을 때 집안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이 동네 철학관을 무조건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철학관이 또 하필이면 이름을 잘 짓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철학관이라는 것은 이름도 잘 지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사주도 잘 보면 좋겠고 그러는데 사주팔자는 잘 보는 것도 있는데 이름은 별도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못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절을 안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산사, 절에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절에 다니시는데 그 스님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스님들이 사주팔자 공부를 잘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세요. 워낙 바빠가지고 아마 그 미치지 못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사주 명리 공부도 안 하고 더더욱 이제 장명 업무는 또 하지도 않은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살님들이 절에 계속 오시는 분들이 우리 손자가 태어났는데 스님 장명 좀 해주세요. 그럼 거절을 안 하고 그냥 지어주세요. 그러면 지어준 이름을 평생 사용하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분들이 저 같은 사람한테 이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이름 풀이를 해주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 풀이를 하는 경우가 이름의 기본은 또 맞는데 이 사주에 틀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망을 하지요. 하필이면 이름 풀이를 안 해봤으면 그 존경하는 스님을 계속 존경할 텐데 이름을 잘못 지었다고 하니까 이제 스님의 그 유신까지 추락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어른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물론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제가 특히 오늘 강조할 사항은 꼭 방문 상담을 하시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방문 상담. 자, 이름을 지을 때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장명소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장명소를 선택을 딱 했어요. 온라인으로 하면 직접 뭐 하니까 직접 방문을 하시겠다고 방문 상담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러시겠죠. 직접 장명가 선생님을 직접 보고 면전에서 좀 보고 이름을 짓겠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방문 상담이라는 것은 비교적 그 장명료가 방문 상담의 경우는 비용이 좀 비싸요. 장명 비용이 좀 과다하다 이요. 왜냐? 직접 가서 상담하는데 한 3, 40분 그 장명가 시간을 빼세요. 그 이유는 뭐냐? 당사자의 사주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 소상히 해주고 또 이름을 그 자리에서 드리지는 않아요. 대부분요. 왜냐면 이름 하나만 짓는 게 아니고 보통 4-5개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고 3개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름을 지을 수 있다? 물론 한 2-3시간 계속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못하고 일단 접수를 받고 사주 상담하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때 상담 비용이 추가됩니다. 상담 비용. 그것도 추가된다 이게 보통. 그러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비용보다 상담 비용이 별도로 추가돼 가지고 사주 상담 비용이 추가돼 가지고 굉장히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뭐 방문 상담에서 수십만 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십만 원, 30만 원 이상 보통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또 애매하게 표시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확실히 여러분들 전화를 먼저 해 보셔야 돼요. 내가 방문 상담을 하는데 시간 약속 정확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명히 가격을 확실히 문의를 하셔야 돼요. 가격을. 그리고 이름을 몇 개 지어주느냐고 문의를 하셔야 돼요. 이름을 지을 때 소상한 풀이 설명서가 들어가느냐고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방문했을 때 당사자의 사주 설명을 어느 정도 어떻게까지 해주느냐고 문의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가격이 얼마라고 이렇게 확답을 한 다음에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작정 가다가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는 뭐 한 20만 원 돼 있는데 막상 가서 상담을 하고 나니 50만 원입니다 했을 때 이거 참 체면이 말이 아니라서 그냥 죽어 나오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왜 그렇게 비싸냐고 그러면 또 이유를 달아가지고 그 이유를 거절할 수 없어서 그냥 죽어 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걸 확인하시라 이거 확인. 꼭 확인하시고 방문해야 된단 말이에요. 확인하시고요. 근데 그 확인 안 하고 선뜻 방문을 함부로 했다가는 어떤 곳은 또 심지어 방문 예약을 하지 않고도 방문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더 위험천만합니다. 그러니까 꼭 예약을 하되 사전에 그 장면과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고 전화 목소리로 들어보시고 그 직원하고 뭐 상담하면 안 돼요. 장면과 본인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장명료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장명 물어보는데 창피하는 거 아니에요. 개명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확실히 물어보고 가서 설명은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이름은 어떻게 지어줍니까? 근데 잘못하면 방문 상담을 했는데 일단 돈은 비싸게 받아요. 받고 나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중에 이름 하나 4-5개를 이름만 달랑 보내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이름 하나를 선택해 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실망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름을 여러 개 지었으면 그에 대한 설명을 쫙 해가지고 수요자가, 소비자가 이 이름이 뜻도 좋고 세련도 괜찮다 하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름만 달랑 세 글자씩 해서 메일이나 문자로 살살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정된 이름을 연락 주라. 그러면 내가 해설을 해주겠다. 해설이라는 게 프린터로 이렇게 또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거 아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용은 대단히 비싸다. 그러니까 방문 상담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저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광고를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우당장명원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해서 알리는 정도 광고를 하고 있고, 방문 상담은 사전에 꼭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방문 상담 비용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비용이. 근데 거기서 직접 방문 상담은 7만 원이 추가됩니다. 7만 원. 왜냐? 그게 아까 말씀드린 4주 상담 비용이에요. 4주 상담 비용. 4주 상담 비용. 제가 시간은 약 30분, 최소 50분 이렇게 걸립니다. 이 시간대 계속 구구절절 해주고, 제가 또 친서를 작성합니다. 친서. 상담 친서를 작성해주고, 부편으로. 그래서 그걸 또 드립니다. 이름은 하나만 짓는 게 아니고 보통 5개 짓고 4개 짓고 하니까 설명서를 첨부해가지고 A4 용지로 약 7매 정도 나오면 그걸 메일로 그 이튿날이나 그 다음날이나 한글 파일 첨부해서 보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맘 놓고 고를 수 있게끔, 그리고 사전에 상담을 할 때는 다른 데 생각한 이름이 있느냐, 집안의 모든 이름들을 한번 불러봐라.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싫어하는 글자가 있느냐, 이까지도 전부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그 자리에 들지 못한다 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면 장명료는 15만 원인데 7만 원 추가되고 22만 원이 되죠. 그 다음에 대명료는 16만 원인데 7만 원 추가돼서 23만 원이 되는 거예요. 23만 원. 이 비용이 지명도에 비해서, 저 우당사는 지금 카페에서만 19년째 카페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지명도에 비해서 다른 것보다 대단히 저렴하게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장명소 선택을 할 때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함부로 아무 곳이나 그냥 방문을 한다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 장명소는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우당장명원 또는 우당장명 연구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카페나 또는 홈페이지에 오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저희 장명소를 이용하시면 많이 만족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